여러분, 세계해전사에서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한 승리를 꼽으라면 단연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73척의 일본 함대가 단 한 척도 도망치지 못하고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침몰한 충격실화. 이 믿기 힘든 결과를 만들어낸 전술이 바로 하깃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깃진은 단순히 학의 날개 모양을 한 진영이 아닙니다. 이순신은 이 진영을 이용해 일본군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을 설계했습니다. 하깃진은 단순한 진영이 아니라 이순신이 지리와 과학을 무기 삼아 일본 수군을 집단 전멸시킨 대규모 매복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이 한산도 대첩에서 조선 수군이 패배했다면 당시 풍전등화였던 조선은 단숨에 멸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해군력이 곧 보급선이었던 일본군의 침략 경로가 완전히 무력화된 이 순간 조선은 숨통을 틔웠고 일본은 파국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닥터타임은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과학과 지리로 어떻게 초토화시켰는지 단순히 용맹함이 아닌 냉철한 전술적 디테일을 풀어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전투에 경악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1592년 7월 8일 조선의 운명을 건 충격실화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졌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직후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육전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양의 최신 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했고 빠른 기동력으로 조선 육군을 순삭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수군이 가진 전함은 세키부네와 코바야 같은 작은 배 위주였습니다. 이 배들은 선체가 낮고 폭이 좁아 기동성이 좋았고 병력 수송에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접 백방전에만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당시 사무라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배를 적선에 붙여 올라탄 뒤 1대1로 결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핵심 전술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포격전이 아닌 백병전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가진 판옥선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었던 떠다니는 해상 요새였습니다. 판옥선은 2층 구조로 높이가 높아 일본군이 감히 배에 오르기가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쏘아도 조선 수군은 두터운 방패와 선체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조선군은 위에서 활과 화포를 쏟아붓는 입체적인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 수군의 화력이었습니다. 판옥선은 당시 조선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같은 대형 화포를 다수 탑재했습니다. 특히 천자총통은 사거리 약 1km에 달하는 대형 포탄을 발사하며 일본군의 목재 함선을 일격에 관통하거나 격침시키는 정밀폭격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판옥선은 서양의 갤리선과 달리 배밑이 평평한 평저선 구조였는데 이 덕분에 좁은 해역에서도 빠른 방향 전환과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군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해상 무빙포대의 위력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라시아를 횡단하며 병참을 혁신했듯 이순신은 전쟁의 기본 원칙인 지리적 약점을 완벽한 무기로 바꿨습니다. 일본군이 지형을 모르고 오직 병력의 수에 의존했을 때 이순신은 지정학적 이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이순신이 선택한 전장은 한산도와 거제도 사이의 좁은 바다였습니다. 특히 이곳의 조류와 수심은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는 견내량이라는 좁은 수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견내량은 물살이 매우 빨라 대규모 함대가 전투를 벌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견내량의 급류가 일본군을 자신이 설계한 죽음의 덫 안으로 밀어넣는 첫 번째 동력이 될 것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미 이곳의 지형과 조류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설계한 죽음의 덫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지형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치명적 전술은 크게 세 단계의 매복 공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기계였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에는 일본군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오만과 거북선의 기습 돌파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와키자카의 오만과 유인 작전입니다. 일본 수군 사령관 와키자카는 이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본 오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이 수적으로 열세라는 사실만 믿고 조선군을 좁은 견내량에서 빠르게 격파할 생각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를 역이용하여 판옥선 5척에서 6척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유인 선봉대를 견내량으로 급습시켰습니다. 와키자카는 이 척후 함대만 보고 즉시 모든 전력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조선군을 추격하는 전술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마치 쥐덫의 든먹이를 보고 뛰어드는 쥐처럼 일본 함대 73척은 순식간에 이순신이 정한 함정 안으로, 즉 한산도 앞바다의 탁 트인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거북선의 쇄도와 하깃진 봉쇄입니다. 일본 함대가 넓은 바다로 완전히 빠져나오자 숨어있던 조선의 주력 함대가 양쪽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술적 돌파 임무를 맡은 귀성거북선이
맹렬히 전진했습니다. 거북선은 일본 함대의 중앙을 향해 쐐기처럼 쇄도하며 일본군의 대열을 찢어 놓았습니다. 거북선이 앞장서서 적의 중심부를 파괴하는 사이 판옥선 수십 척이 하계 날개처럼 넓게 펼쳐져 일본 수군을 반원형으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객진의 전술적 완성입니다. 일본 함대는 순식간에 반원형의 치명적인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선호하는 백병전은 이제 거북선의 기습과 판옥선의 포위 때문에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초정밀 폭격과 완벽한 학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따라 조선의 판옥선들은 멈추지 않고 선회하며 정밀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판옥선은 평저선이기에 급격한 회전이 자유로웠고 일본 함대가 포위망 안에서 어디로 움직이든 쉴 새 없이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조선의 주력 화포였던 지자총통과 현재총통에서 발사된 철환과 장전된 화살들이 일본 함선에 쉴 새 없이 장렬했습니다. 일본군의 낮은 세키분에는 조선의 화포를 단 한 발만 맞아도 격침되는 종이장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 함대의 갑판은 피와 불바다로 변했고 일본군 병사들은 이 파괴적인 화력 차이에 전율하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일본 수군은 무력화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도망치는 일본 함선을 향해 맹렬히 추격하며 철저한 선멸 작전을 펼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 함선 73척이 파괴되거나 납포되었고 일본 수군의 사령관 와키자카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치는 충격 실화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는 완벽한 학살이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해전 승리가 아니라 임진왜란의 전략적 흐름을 순식간에 바꾼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패배했다면 일본은 남해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서해를 통해 곡창지대인 호남 지역으로 대규모 보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해 보급로가 뚫리면 한양을 되찾기 위해 북상하던 조선군과 명군은 식량 부족으로 파국을 맞고 전쟁은 끝났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 가토 기요마사는 육로로 북진하며 보급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해상에서 보급을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일본군의 육로 침략 전략 전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순신의 초전박살 전술 덕분에 일본 수군은 남해안에서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전환되었고 일본군은 육군 보급의 딜레마에 빠지며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막아낸 충격적인 방어막이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리적 이점, 최첨단 무기, 그리고 치밀한 유인 매복 전술을 결합하여 수적 열세를 압도적인 승리로 뒤집었습니다. 이는 단지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가장 냉철하고 과학적인 군사 분석의 승리였습니다. 일본군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구시대적 전술에 갇혀있을 때 이순신은 화력과 기동성이라는 현대적인 전쟁의 원칙을 먼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지리와 과학을 활용한 초전박살 전술에서 현재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당시 일본 수군 지휘관이었다면 하객진의 덫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시도했을까요?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전술적 의견을 남겨주세요. 닥터타임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닥터타임과 함께 긴 시간 역사 속 전술 디테일에 깊이 몰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